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생활 9일차입니다. 오늘 영상 끝에는요, 이 호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다녀왔는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TQQQ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TQQQ를 투자할 때 몇 가지 이제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 내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추가 매수하면서 견딜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큰 돈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뭐 마이너스 70%, 80%, 9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결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어떤 경제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있으면 또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런 사태가 재현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배수 ETF 투자에서 전 재산을 잃을 대재앙을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나스닥 버블 붕괴가 재현되어 80% 이상 대폭락이 일어나더라도 한순간에 주식 가격이 80%까지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80%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롯데월드에 혹시 자이로드롭이라는 기구를 아세요? 천천히 올라갔다가요, 한꺼번에 훅 떨어져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나스닥 지수 81% 대폭락도 2년 6개월 동안 주식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만들어진 최종 수치다. 대응 기간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81%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간이 2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에 도달했다면, 매도를 했다면 이렇게 큰 수익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억에 마이너스 90%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억에 마이너스 90%면 1억이 되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굉장히 높아져서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그런 하락장이 커지게 되면 손실률도 커지게 될 거예요. 이 앞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필자는 나스닥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수준의 대폭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측한다. 나스닥 버블 붕괴는 미국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스닥에서 일어나는 주가 대폭락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비이성적 가격 수준으로 달나라까지 치솟은 기술 기업 주식 버블이 거치는 상황이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채권 시장도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대형 기술 기업이 전부 파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세배수 레버리지에 대해서 나중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본인도 그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닷컴 버블 같은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금액을 정하고요. 그리고 목표 금액에 이르게 되면 매도를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떤 멘탈이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TQQQ를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4개월 차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아이가 15개월, 1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잘 걸을 테고요. 그리고 뭐 단어로 말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장으로 말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거의 최종 목적은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어떤 성적이 높은 아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 공부에 있어서는요, 1등을 해라, 100점을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학교를 잘 나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을 경청해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 관리나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어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초반에 뭐 하락장을 겪는다, 중반에 하락장을 겪는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하락장을 겪는다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잠을 많이 안 자서 힘들게 한다든지, 또 너무 입이 짧아서 먹는 걸 잘 안 먹어서 힘들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서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 힘들다고 그냥 무조건 짜증내고 화내면 나한테도 득이 될 게 없고 아이한테 당연히 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아서를 읽는다든지 어떤 좋은 방송에서 육아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의, 또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도 정말 아이가 밤새 잠을 잘 자지 않는다든지, 또 아이들이 사춘기 때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모르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주식 투자, 이런 마이너스 때 무조건 마이너스가 다 나쁘고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이너스 때 싼 값에 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내가 이 TQQ를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할까? 저는 자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긴 안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를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죠. 이번 주도 이제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물 사러 잠깐 밖에 나왔어요. 성탄절은 지났는데 이렇게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금 찍었습니다. 여기는 호텔 지하에 있는 그 세탁실이에요. 이렇게 투숙객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제를 다 챙겨와서 세탁도 이렇게 잘했어요. 여기는 저희가 묵는 호텔인데요. 냉장고도 이렇게 크고, 그리고 보면은 그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아래쪽 보면은 이제 물도 이렇게 좀 사놨고요. 고구마 찐 것도 보이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그리고 서랍들도 있어서 장기로 이렇게 묶는 분들은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닫힌 버튼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걸 누르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는 이제 그 로비 쪽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침 투숙객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림, 너무 귀여운 그림, 액자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저 동물을 좋아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지금 아침 한 7시, 7시 반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보면 음식이 다양했어요. 그래도 아침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접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계란, 흰자만 이렇게 요리해 놓은 거고, 왼쪽은 이제 노른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발라 먹을 수 있는 잼들, 또 이런 베이글들 있고, 또 토스터가 있어서 빵도 구워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요플레 있고, 또 이렇게 과일, 항상 사과가 있어요. 이게 견과류들도 있어서 아까 그 요플레 섞어 먹으면 또 맛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프레이크나 이런 프레이크 종류들이 있고, 또 저기에서 이제 우유나 주스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 건물들이 너무 이색적이라 이렇게 도로만 걸어도 너무 풍경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도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미술관이에요. 굉장히 이게 넓어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이제 미술관이고, 앞모습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정말 웅장해요. 무슨 뭐 예전에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도 그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에게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오늘은 뭐 고대 이집트, 뭐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때는 이제 뭐 사후 세계가 중요했고, 또 우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영상을 남기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라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점점 이제 스핑크스인데 좀 특이하죠. 또 색깔 들어가는 것들도 설명해 주셨고,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조각상들 또 설명해 주셨고요. 굉장히 이곳은 넓었어요. 넓었고, 그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따라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미국 시간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말 휴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교수님이 딱딱 필요하신 부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 판화는 저희 딸 교과서에서도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잘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수님처럼 들은 거를 뭐 바로 이렇게 저희 동행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영상은 그때그때 짧게라도 계속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또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제 또 잘 아실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볍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러한 작품들이 있구나까지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무덤에 넣는 그런 거죠. 설명해 주신 교수님 예쁘시죠? 여기는 신전인데 이 신전을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 미술관을 증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영상은 너무 눕혀져서 찍혔네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쪽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 유리에 이런 문양, 그러니까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그 천사들, 그 인형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굉장히 또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의미 있는 그런 장식품들이 이렇게 있죠. 이때는 이제 명암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근법이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 설명해 주셨고, 렘브란트 화가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해 주셨고요. 또 이런 작품들 중요한 거 또 설명을 하시면서 지나가셨고, 이런 초상화들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그림들 보면서 나중에 제가 꿈 중에 하나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또 제가 삼척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저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림을 좀 이렇게 멋있는 거 하나 걸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컬러풀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걸어두면 좋은 것도 요거는 그 스타벅스 로고 아시죠? 그거의 이제 원조래요. 이렇게 쭉 이제 그림들 굉장히 큰 그림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모네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빈센트 반 고,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자화상 있고. 요 그림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풀한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선명한 것들. 원색이 들어가 있는. 미술관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러 왔어요. 가격이 이렇게 먹었는데 한 6만 원 돈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미국은 이렇게 팁 문화가 있어서 팁만 6달러 정도 드렸거든요. 그게 가격에 뭐 10%, 15%, 20%뭐 이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15% 저희는 선택해서 이게 팁 드리고 왔습니다.